안녕하세요. 송승훈입니다. 오늘은 송쌤의 살아있는 영어가 제공하는 이 쉬운 문법 제22강 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 어조를 결정하는 동사의 표현 방식을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직설법이죠.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하는 법이에요. I'm thirsty. 직설법이죠. 바로 말하기. 명령법은 명령문을 가리킵니다. Give me something to drink. 나에게 마실 걸 좀 주세요. 가정법은 I wish I had something to drink. 자, 가정법은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가정하는 거죠. 상상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실 걸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법 표현. 자, 먼저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이라는 것은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you한테 하는 거죠. 상대에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화 상대 you를 생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help me, 도와주세요. help라는 동사 원형이 문장 제일 앞에 you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입니다. 비동사의 원형은 비동사라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be quiet, 조용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명령문의 전형적인 형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you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상대 you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혹은 호칭이나 이름을 첨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호칭이나 이름을 첨가하는 이렇게 지정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you, 자,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No, read the first paragraph. 첫 패러그래프를 첫 단락을 읽어라 이래 놓고 그 다음에 호칭을 또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John, 너 말이야 이렇게요. 그 다음 예의를 갖춘 공손한 표현법에서는 명령문에서는 문장 끝에 혹은 문장 앞에 please를 첨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close the door please 이렇게 합니다. Close the door, please. Please close the door. 이렇게 앞에 와도 되겠죠. Can you? 혹은 더 공손하게 Could you open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Will you? 혹은 더 공손하게 Would you close the door, please?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무가임문을 첨가해서 우리 명령문 다음에 무가임문 will you, 이 무가임문에서 you 상대에 대한 무가임문은 명령문에서 will you를 붙입니다. 물론 will you를 부정으로 만들어서 want you는 will not 줄임말이죠. 그래서 명령문 다음에 will you 혹은 want you 이렇게 부가임문으로 첨가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뭐 해라, 뭐 이런 표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긍정명령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령문은 긍정명령문과 다음에 볼 부정명령문이 있는데 긍정명령문이든 부정명령문이든 우리가 명령문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명령은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왜? 앞으로 할 일을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Open the window. 자, 우리 앞에서 명령문의 여러 형태, 주어 you를 생략하고 한 형태죠. Open the window. 창문 열어라. 그 다음에 주의 환기시키기 위해서 You open the window, Tom. 너, Tom. 창문 열어 이렇게요. Open the window please를 붙이기도 하고요. 그
그 다음에 부가인물을 붙여서 open the window, will you? 혹은 won't you? 이렇게 합니다. 혹은 can you? could you open the window? will you open the window? would you open the 이렇게 표현하는 법도 있겠죠.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명령은 미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yes I am이 아니고 혹은 yes I do도 아닙니다. 반드시 yes I will 미래로 답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할 일을 명령한 것이니까요. 아니면 대체용품으로 sure, of course, 물론이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of course 다음에 문장을 만든다면 I will 해야 돼. I do 하면 안 돼요. 자, 만약에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하면 no I don't가 아니라 no I won't, will not 축약형 혹은 sorry I can't 미안하지만 못하겠어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우리 비교 구문이 하나 있는데요. will you, would you 혹은 그냥 명령문일 때 답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겠다, 못하겠다고 답하지만 shall I open the window? 이번에는 주어가 I입니다. 내가 이 shall은 1인칭 의문문에서만 쓰는 조동사가 되겠는데요. 2인칭에서는 will you 하지만 1인칭 의문문에서는 shall I를 써요. 그래서 shall we, let's의 부가의문문에서 shall we 우리 배웠죠. 그래서 shall I open the window? 주어가 I입니다. 내가 창문을 열까요? 주체가 I죠. 내가 창문 열어도 되느냐를 상대 B, U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B는 no, you, better not. 그죠? 우리 had better의 부정이 had better not죠. 그래서 you, no, 안 된단 말이에요. 열면 안 돼. 네 열면 안 돼. better not. 안 여는 편이 좋겠어.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고, 물론이지. 열어도 되지. 이럴 때는 sure. 혹은 of course you will. 미래입니다. 명령은. you가 주어기 때문에 will을 썼어요. shall이 아니고 shall로 물어봤더라도 아니면 yes go ahead. 그렇게 해라.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비교를 보면 이번에는 mind로 물어보는 경우 mind가 뜻이 뭐예요? 싫어하다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회화체에서 do you 이렇게 would you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하고 그냥 mind if I sit here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if는 목적어절, 즉 명사절에서는 if의 뜻은 인지 아닌지 여부라고 우리 배웠어요. 부사절 때는 조건,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접속사지만 어떤 동사의 목적어절로 쓰인다든지 이럴 때 명사절로 쓰일 때는 여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도 될지 그 여부를 mind, 싫어하느냐, mind의 뜻은 싫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상대에게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싫지 않으면 뭐예요? 앉아라 이럴 때는 뭐래요? mind 하지 않으니까 no, go ahead. 아니야, 싫지 않아. 앉아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한 번 부정은 끝까지 not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of course가 아니라 물론이지. 앉아도 된다는 뜻으로 할 때는 물론 mind 하지 않으니까 of course 다음에 반드시 not를 붙여야 돼요. 중요하죠. 아니면 mind 안 하니까 앉아라. No, I don't mind죠. No, I wouldn't. 그죠? 그 다음에 yes, I do. 이거는 뭐예요? 내가 싫단 말이에요. 앉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Sorry, you can't. 미안하지만 너 앉으면 안 돼. 이 뜻이 되겠죠. 각각의 물음에 대한 답을 신경을 써서 답해야 되겠습니다. 자, 명령문 hurry up 역시 동사 원형 나왔죠. 서둘러라. take your time 천천히 해라. let me go home let의 동사 원형 나왔어요. 허락이죠. 가게 해주세요. leave me alone 우리 회화체에서 많이 쓰죠. 혼자 내버려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들지 마 이런 뜻이죠. 자, 비동사의 원형은 be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거 be예요. be. 따라서 be careful 뭐예요? 조심해. watch out과 같이 뜻이. 그
그 다음에 be nice to her. nice가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가 오는데요. 비동사 you are nice인데 R의 원형은 be이기 때문에 be를 옵니다. 그녀에게 친절하게 해 이 말이에요. please를 붙이면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please be seated. 앉아주세요. be my guest. be my guest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많이 쓰는 게 be my guest next time. 우리 쇼핑 가서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다음에 내 손님이 돼주세요. 이런 표현을 할 때 be my guest next time 쓰고요. 일반적으로 be my guest는 어떤 상황,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말씀해 보세요. 내가 게스트가 돼줄게요. 이런 뜻으로 be my guest는 shoot, 쏴봐, 말씀해봐 이런 뜻의 상황이었습니다. 부정명령문 자 don't로 시작하죠. 뭐뭐 하지마. not를 강조할 때는 never 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 never를 강조할 때는 또 무사 ever를 써요. never ever 절대로 죽어도 touch that 건들지 마 이런 말이죠. don't touch that보다 더 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부정은 영원한 부정이죠. 그래서 하느냐 안 하느냐 no I won't 안 한다. 명령은 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will not이에요. of course not 해도 부정일 때는 not를 붙여야 돼요. 안 건드릴게 물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명령문 don't use your phone in class.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하지 마.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자,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마. 자, 비동사의 원형이 왔죠.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tomorrow. 내일 회의에 늦지 마.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자, 뭐 하지 마라고요?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so shy. 수줍어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이거 노래의 가사네요. 자, let 사역동사, me 목적어, 원형 부정사죠. 사역동사의 목적보. 자, 비동사의 원형은 be입니다. 수동태네요.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오해되어지게끔 나를 내가 오해되어지도록 잘못 알도록 허용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오해하게끔 만들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자, never ever think of going out. 무슨 말이에요? never 강조, ever 강조. 절대로 외출하는 거 생각도 꿈도 꾸지 마.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지 않을게. 하지 마.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게 할 때는 no I won't. Of course not.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한 번 부정은 영원한 부정. 그 다음 간접적으로 명령하는 방식이 있겠죠.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why don't you가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지 그래. 자, 저녁 먹는데 함께 하지 그래. 이 말은 why don't you. 비교해야 될 것은 why don't we가 되면 우리 뭐뭐 할까. let's 이 뜻이 되는 거. 우리 휴식할까. let's 이 뜻입니다. let's의 무관문은 shall we를 뒤에 붙여도 되겠죠. 아니면 shall we 자체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shall we take a break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뭐예요? yes, let's, no, let's not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ant to do 오형식 문장을 써서 I want you to do the dishes. 나는 네가 설거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탁하는 거죠. want는 would like이기 때문에 I'd like you to do the dishes 해도 되겠습니다. If you have time, 이건 아주 간접적이죠. 시간이 있으면 이 보고서를 끝내주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우리 많이 나오는 거 명령문 다음에 and와 그 다음 이어서 볼 명령문 다음에 or입니다. 명령문 다음에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이란 뜻이라는 거 and의 뜻이 예문 보겠습니다. clean your room 방 청소해라 명령문이죠. and you can play outside 그러면 너는 밖에 이 can은 허락입니다. 너는 밖에
놀아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방청소 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명령문 다음에 and를 if 절로 고치면 if you clean your room 방청소 하면 밖에서 놀아도 좋다 이런 조건의 뜻이 되겠습니다. Finish your meal and you can have dessert. 자, 식사 다 마치고 나면 그러면 and가 뭐예요? If you finish your meal 식사 다 마치고 나면 you can have dessert. 후식을 먹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If you study hard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if 다음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죠. If you will study가 아니고 you study입니다. 위에 전부 마찬가지죠. 전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입니다. 자, water the plants. 식물에 물 주는 거죠. 물 주어라. 그러면 건강하게 자랄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이형식 문장 배웠죠. 동사의 종류에서 주어 다음에 get, grow, become이 나오면 뭐뭐 하게 되다, 해지다 이런 뜻이 되어서 grow healthy는 건강해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식물들이. and 뭐요? 그러면이니까 if you water the plant 식물에 물을 주게 되면 건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자라다 뜻 아닙니다. get, grow, become 이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 주격 보구문에서는 뭐뭐 하게 되다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Put on your coat. 뭘 입으라고요? 코트를 입으라 그러면 won't feel cold. 춥지 않을 거야 이 말이죠. If you put on your coat의 뜻입니다. 명령문 다음에 반대로 or이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if not의 뜻이 되겠습니다. unless와 같이 if not는 자 finish your homework 숙제를 끝내라 or 그렇지 않으면 you won't be allowed to go out. 너는 밖으로 나가도록 허용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못 나갈 거라 이 말이죠. 자, or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if not죠. If you don't finish your homework 숙제를 끝마치 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고 if not는 한 단어로 unless니까 unless 꼭 알아두세요. be quiet 조용히 해라 or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될 것이다. If you aren't quiet 이 전부 현재입니다.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조부 미대연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많이 배웠죠. 자,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될 것이 if you aren't. 자, 비동사의 원형 명령문이지만 현재형이니까 are not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자, if not는 unless니까 unless you are quiet가 되겠습니다. Choose a color. 색깔을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I will pick one for you. If you don't choose a color 네가 만약에 선택을 안 한다면 전부 시조부 미대연 조건의 부사절에서 조건의 부사절이죠. 미래 대신 전부 현재를 썼습니다. 네가 색깔을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 골라줄게 이런 말이죠. If not unless call me now. 지금 나에게 전화를 해라. 안 그러면 I'll assume은 think의 뜻이에요. 여기다 이 말이에요. You are not interested. 이거 관심이 없는 걸로 생각할 거다 이 말이에요. If you don't call me now, unless you call me now의 뜻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Wear your helmet. 헬멧을 써라. 그렇지 않으면 다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If you don't wear your helmet이죠. Unless you wear helmet이 되겠습니다. 자, if의 대용 나중에 뒤에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suppose를 많이 써요. 특히 회화체에서 많이 쓰죠. 만약에 뭐뭐라면 if 대신 쓰는 거죠. Suppose you felt someone following you at night. What would you do? 누군가가 밤에 당신 뒤를 따르고 있다는 뒤를 따라온다는 걸 느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Suppose you had a large sum of money. sum은 합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큰 돈이죠. 큰 돈을 네가 만약에 가진다고 가정해봐라. 그렇다면 what did you do with it? 어쩔 그거 갖고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일곱 번째 let 명령문입니다. let는 허락이죠. 허락. 우리 사역동사의 일종으로서 뭐뭐를 허락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et 다음에는 뭐옵니까? 사역동사니까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이 옵니다. 그죠? 원형이 왔죠. 그래서 let는 나로 하여금 뭐뭐 하게 허락해주라, 허락해라. 이것도 명령문 일종이죠. 이걸 보통 1인칭, 3인칭의 경우에 많이 쓰는데요. you에게, 상대에게 1인칭, 3인칭에게 명령 허가 권유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et me know when he comes. 그가 오면, 오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자, let로 시작하는 명령문입니다. 자, 이거 왜 when he will come 미래 쓰면 안 되죠. 미래에 올 것이만 미래 will을 조동사 will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시조부 미대연 계속 나오고 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입니다. 그래서 when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will이 아니라 그냥 comes입니다. 현재형. Let me go home now. 집에 보내주세요. 지금 let each man do his best. 각각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Let her go there. 그녀를 거기에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양보 명령. 명령문이 뒤에 관계사나 의문사가 오면서 조동사 may will과 결합되면 보통 양보의 뜻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양보의 뜻을 지니는 하나의 같은 뜻의 문장은 ever 주어 may will 아무리 뭐뭐 한다 해도 라는 양보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 go where you will. You will not be employed. 자, 양보의 뜻이 돼요. 명령문 다음에 뭐 의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함 가봐라. 너는 고용이 안 될 거다. 뭐 저주의 표현입니까? 이 표현은 그런 표면적인 뜻이 아니라 양보의 뜻입니다. 명령문이지만 그래서 wherever you may go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는 고용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Say what you will. You cannot convince me. convince는 확신시키다죠.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양보입니다. 너는 나를 설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확신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Come when you may, you are welcome. whenever 이 뜻이에요. 명령문이지만 양보의 뜻. 네가 언제 오든지 간에 너는 환영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Say what he may.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한다 해도 no one believes him.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Whatever he may say 이 뜻입니다. 자, 그 문장을 ever, may, will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그건 우리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바로 나오네요. 자, 명령형 다음에 ever so 형용사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양보의 뜻입니다. Be a man ever so rich, he should not be idle. 자, 좀 어렵긴 하지만 자, 명령문 다음에 ever so가 나오면 ever so 형용사가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양보의 뜻이라는 거. 자, 보겠습니다. Be a man ever so rich, he should not be idle. 이 a man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However rich a man may b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앞에 우리 하려다가 안 한 표현 Let a man be ever so rich 이렇게 하셔도 되죠. He should not idle. Be ever so humbl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humble은 누추하다 이 뜻이죠. 아무리 누추하다 손치더라도 집
집만한 곳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집이 최고다의 뜻이죠. However humble it may b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런 뜻이에요. 자, 또 명령형 다음에 as 절이 오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런 양보의 뜻이 됩니다. Try as you may, you can never do it in a week. However hard you may try, you can never do it in a week. 자, 형용사 as 문장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양보의 뜻이라는 거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 뜻이고 Hurry as you will 아무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You are sure to be late 너는 분명히 늦을 거야 However quick you may hurry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분명히 늦을 거다 이런 거. 자, 형용사 as 문장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양보의 뜻이 된다는 것. 자, 명령형 플러스 A or B는 A이든 B이든 이런 뜻이에요. Be true or not, it is not worth considering. worth ing는 뭐 말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worth ing. Be true or not. 자, 명령형. 비동사의 원형은 be죠. 그래서 whether it is true or not. 그것이 맞든 아니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All men are equal before the law.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Be they rich or poor. 자, 명령형이죠. 그들이 잘 살건 못 살들 간에 All men are equal before the law, whether they are rich or poor. whether or과 같은 뜻이라는 거. 자, 이제는 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가정법입니다. 자, 가정법은 우리가 뭐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제일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많이 보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이 조건절과 주절, 조건절이랑 if절을 가리킵니다. 가정법이니까 만약 뭐뭐라면 이러니까요. if절에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동사가 나오고 가정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동사인 경우에는 과거동사 was, were를 인칭에 맞게 쓰지 않고 were로 통일시킨다는 거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she가 주어가 돼도 was가 아니고 were이라는 거, 그건 가정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절은 역시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나오죠. 동사 원형. 조동사 과거형이라는 것은 would, could, should, might 보통 우크마에 should를 포함시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조건절에 주어 다음에 과거 완료니까 had pp, had 과거분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형 우크마 should 다음에 have pp, would pp, could pp, should pp, might pp가 꼴로 등장합니다. 가정법 현재는요. if절에 주어 동사, 동사에는 현재형이나 원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 현재형과 동사 원형이 오겠죠. 가정법 미래는 if절 다음에 if 조건절에 주어 다음에 should, would 원형 그리고 조동사, 동사 원형이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것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현재는요, 단순한 조건절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잘 알고 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시조부 반드시 부사절입니다. 미래 대신 현재형 써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됩니다. 즉, 한 시점 이전으로 가서 상상하고 가정하며 가정법 과거는 과거니까 과거 시제, 조동사도 과거가 되겠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도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조동사 과거꼴에 시점의 차이를 보이는 완료 have pp를 붙여서 시제를 맞추도록 합니다. 자, 가정법 과거부터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요. 자, 우리 그림을 잘 보시면 항상 이 시제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아닌 것,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한 시점 이전인 과거에 가서 상상하고 가정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고요. 과거니까 앞에서 배웠죠. 과거 동사, 비동사는 월로 통일,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꼴이 오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아니었던 일을 한 시점 더 이전인 과거 완료로 가서 가정하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요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역시 과거 완료니까 if절 다음에 과거 완료 시제 had pp가 오고 그 다음에 한 시점 더 이전이니까 조동사 과거에다가 have pp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보겠습니다. 직설법 현재, 현재 사실의 반대, 한 시점 이전인 현재 아닌 일을 한 시점 이전인 과거로 가서 상상, 가정하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형태는 가정법 과거니까 조건절에 if절 다음에 과거동사, 비동사는 월로 통일, 주절은 조동사가 우크마,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의미는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뭐뭐일 텐데 라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입니다. 즉 현재 일이나 미래에 있을 일을 반대로 가정해보거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상상할 때 씁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If I were rich. 자, 가정법 과거라는 걸 알겠죠? 비동사 5월로 통일했습니다. I could help you. 조동사 과거 왔죠? 시제를 잘 보고 가정법 과거임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닌 일,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요. 보세요. As I'm not rich. as는 이유입니다. 내가 현재 사실의 반대죠. 현재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를 도울 수가 없다. 과거로 가서 가정하면 부자라면 너를 도울 수 있을 텐데 이런 가정법이 만들어집니다. 윗문장은 가정법, 밑에는 직설법이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If I had enough money, 내가 돈이 많다면 저 차를 살 건데 이 말이에요. 가정법이죠. had 과거동사, 조동사 과거 would입니다. As I don't have enough money, 직설법이죠. 내가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입니다. 현재 사실에 반대되고 있죠. I don't buy that car. 직설법 현재 저 차를 못 산다 이 말이에요.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I could fly to you. 자, 과거, 비동사 과거, 월로 통일, 조동사 과거. 자, 이거 뭐예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현재 직설법은 뭐예요? As I'm not a bird,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날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도치의 조건입니다. if가 생략되면 주어와 동사가 동사 주어 다시 마치 의문문처럼 바뀌는 것이 바로 도치입니다. 우리 앞에서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제일 앞에 냈을 때 주어 동사의 평수문어 순이 동사 주어의 의문문어 순으로 바뀌는 것을 도치라고 도치의 조건을 배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f를 생략할 때는 도치의 조건이 성립돼서 주어 동사가 의문문처럼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됩니다. 그래서 if를 생략하고 할 때는 도치 were I 이렇게 하면 가정의 뜻이 되는 거예요. were I a bird? if가 없더라도요. 내가 새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If I knew her phone number, I would call her. 내가 만약에 그녀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자, knew 과거, would 과거 조동사 그녀에게 전화를 할 텐데 현실은 어때요? 지술법 현재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전화 못하죠. If I were not sick
자, were 비동사 통일,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 우크마,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if 내가 아프지 않다면 회의에 참가할 텐데 현실은 어때요? 아프기 때문에 회의에 참가 못한다죠. if 생략할 때는 도치 의문문처럼 동사가 앞에 나가죠. Were I not sick? If I were taller, 내가 더 크다면, 키가 더 크다면, 저 롤러코스터,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키가 작은 사람은 못타는 롤러코스터 등놀이기구가 있죠.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을 텐데. 자, 현실은 어때요? 키가 더 크지, 그만큼 더 크지 않아서 못한다 이 말이죠. if 생략, 도치, 동사 앞에 나가죠. Were I taller? If I were a millionaire, 내가 만약에 백만장자라면 I would donate most of my fortune to charity. fortune은 뭐예요? 명사로 쓰이면 fortune, 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돈, 큰 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charity가 뭐예요? 자선단체죠. 그래서 내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donate, 기부할 건데 현실은 어때요? 백만장자가 아니라서 기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if 생략하면 주어 동사 도치되어서 의문문처럼 were I 되는 거예요. If Sam had more time, 쌤이 시간이 더 많다면 he could attend the cooking class. 요리 교실에 갈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어때요? 탐이 시간이 더 없어서 참가 못하죠. If Lori knew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이에요. 운전하는 법을 로리가 안다면 give somebody a ride 혹은 give somebody a lift는 차를 태워준다는 말인데 offer은 제공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나에게 차를 제공해 쓸 수 있을 텐데 그 무슨 말이에요? 차 태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현실은 어때요? 운전하는 법을 모른다는 말은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뜻입니다. Since Laura doesn't have a driver's license 이 뜻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원료입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과거에 아니었던 일을 한 시점 더 이전인 과거로 가서 상상 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입니다. 형태는 많이 배웠죠. had pp 조건절에 과거 완료가 오고요. 주절에는 우크마, should 포함 조동사의 과거꼴에 시점의 차이 have pp 붙이면 됩니다. 의미는 과거에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다르게 혹은 반대 상황으로 상상할 때 씁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If I had run faster, 내가 더 빨리, had pp죠. run, ran, run 이 과거분사입니다. 내가 더 빨리 달렸다면 I would have caught, would have pp죠. 내가 더 빨리 달렸다면 도둑을 잡았을 텐데 실제로는 어때요? 과거 사실이 반대잖아요. 가지고 과거 완료. 더 빨리 못 달려서 못 잡았다 이 말이죠. 자, if 생략하면 의문문처럼 주어 동사 도치되죠. 그래서 if 생략하면 had I 이렇게 의문문처럼 되죠. If you had not helped me 만약에 네가 had pp입니다. 부정문이지만 네가 만약에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실패했을 거야. 실제로는 반대니까 뭐예요? 도왔기 때문에 실패 안 했고 성공했다 이 뜻이게 되겠죠. if 생략 의문문처럼 had you not 이렇게 됩니다. 자, 위치만 바꾸면 돼요. 우리 완료에서는 조동사 do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had가 나가서 물어보는 게 의문문이죠. had you not 이렇게 놨던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had 나가고 그렇죠? You could have done that if you had tried. 자, 이번에 if절이 뒤에 가 있네요. 상관없습니다. If you had tried, had pp네. 주절은 could have pp.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 If you had tried, you could have done that. 네가 만약에 시도를 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뭐요? 과거에 시도 안 해서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if절 보세요. if 생략하면 had 나가서 물어보죠. 도치 had you tried 되는 겁니다. 자, 예문 더 보겠습니다. If I had pp죠. 이거는 have had 3단 변화의 과거분사입니다. 만약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would have pp 내 아빠를 방문했을 텐데 실제로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방문 못했다죠. if 생략 도치 had I. If she had not been wearing her seatbelt. 자, 이거는요. if절에 had pp인데 이거는 had pp 과거 완료에 진행형이 포함된 거예요. had been ing 과거 완료 진행 시제입니다. 우리 앞에 시제에서 많이 배웠죠. 어쨌든 had pp입니다. She might have pp입니다. 자, 해석하면 if she had not been wearing her seatbelt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다면 그죠?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뭐요? 안전벨트를 안 맸으면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이 말은 과거 사실이 반대니까 매고 있어서 살아남았다 이 말이에요. 자, if 생략하면 도치 had she. 자, 낫다는 것을 붙여버리면 돼요. She could have won the Nobel Prize if 저리 뒤에 있네요. If she had not died young. die young이죠. had pp 젊어서 죽지 요절 젊어서 죽지 않았다면 그녀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젊어 죽어서 노벨상 못 받았죠. 과거에 과거 사실에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배우고 있습니다. 자, if 생략 뭐예요? had 나가서 의문문처럼 had she 낫다는 것으로 붙이세요. If he had been born 이거는 be born이죠. 그걸 had pp 비동사의 과거분사 been입니다. 그래서 before the war broke out 뭐 이전에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태어났었더라면 he would have lived a different life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자, had 뭐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는 과거에 어쨌단 말이에요. 과거 사실에 반대. As he wasn't born before the war broke out.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지 않은 거죠. 자, if 생략시 도치죠. 자, if 없애고 had 나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의문문처럼 만듭니다. Had he been born? If I had known the bag was on sale. 만약에 내가 그 가방이 be on sale은 뭐예요? 할인 판매 중이죠. for sale은 판매용. 그래서 가방이 할인 판매 중이라는 사실을 had pp 내가 알았더라면 would have pp죠. without any hesitation. hesitation이 머뭇거리는 거죠. 그래서 지체 없이 머무르지 않고 바로 내가 싹버렸을 건데 실제로는 어쨌단 말이에요. 세일 중인 줄 몰랐기 때문에 안 샀죠. 당장 안 샀다는 말이에요. 자, if 생략 도치 had I 같은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걸 해보겠습니다. 바로 혼합 가정법입니다. 혼합 가정법이라는 것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섞여 있는 혼합된 걸 가리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 현재 아닌 일을 과거로 가서 상상 가정한 한 시점 이전으로 가서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아니었던 일을 과거 이전인 한 시점 이전인 과거 완료 시제로 가서 상상 가정하는 거 과거 사실에 반대.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하나는 now와 우리 by now가 헷갈리기 때문에요. now와 by now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 헷갈리지 않도록 먼저 now부터 하겠습니다. now의 뜻은 뭐예요? 지금 현재라는 말이고요.
by now는 지금까지, 지금쯤이면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잘 구분하시고 1번 보겠습니다. If I had slept earlier, 내가 더 일찍 잤었더라면, 자, 이거 had pp 가지고 과거 관련해요. 과거에 일찍 잤었더라면, 과거에 일찍 안 잤지? 기술법 뭐예요? As I didn't sleep earlier. 더 일찍 안 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세요. 주절. I would not be tired now. 지금 나는 피곤하지 않다. 이거는 would 조동사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 시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혼합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나와왔기 때문에 현재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 일찍 잤더라면 지금 피곤 안 할 텐데. 지설법은 뭐예요? 과거에 일찍, 지설법 과거죠.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일찍 앉아서 현재 내가 반대되는 거죠. 가지고 과거에 반대니까 현재 피곤하다 이 뜻이에요. If I had bought the ticket earlier, 내가 그 티켓을 더 일찍 샀었더라면 I would be watching the concert now. 지금 나는 그 연주회를 보고 콘서트를 보고 있을 텐데. 자, 과거 완료와 과거가 섞여 있습니다. 자,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죠. 내가 과거에 티켓을 일찍 안 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 가지고 과거 현재 사실에 반대죠. 지금 나는 콘서트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안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혼합 가정법입니다. 이 시제를 잘 보시면 돼요. If I were a native speaker, 내가, 이 가정 과거네요. 내가 만약에 원어민이라면 I could have had a perfect score. 자, 주제는 이번에는 c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네. 이 뭐예요? 내가 현재 사실이 반대죠. 가정법 과거. 내가 만약에 현재 원어민이라면 내가 과거에 어떤 시험을 쳤는데 만점을, perfect score 만점이에요.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다 이 말이죠. 지설법 현재 보세요. As I'm not a native speaker. 현재 나는 native speaker가 아니라서 과거에 내가 시험을 쳤는데 만점을 못 받았다는 직설법이 되겠습니다. 자, 섞여 있죠. 자, by now의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by now는 지금이지만 by now는 지금쯤 이런 뜻이 됩니다. If he had not missed the train, 만약에 그가 기차를 과거에 그죠? had pp네 놓치지 않았다면 he would be here by now. 지금쯤 여기에 있을 텐데. 오, 뒤에는 가지고 과거네요. 자, 지설법은 뭐예요? 자, 가지고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과거에 뭐예요?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가지법은 뭐예요? 과거 완료는 놓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죠. 지설법은 놓쳤기 때문에 과거에 he would be here now. 기차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가정법입니다. 과거죠. 지금쯤 여기에 있을 텐데 기차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지설법은 뭐예요? 과거에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is not. 과거 사실의 반대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의 결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비동사인 경우는요, 상태가 계속되어서 지금 여기에 없는 상태로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요 밑에를 한번 보시면 약간 좀 다릅니다. 비슷한 뜻인데 이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혼합된 가정법이지만 같은 by now를 썼지만 비슷하죠. 그러나 밑의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 완료를 쓴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좀 이따 설명하죠. 비동사는 상태가 계속 지금 여기에 없는 상태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지설법 현재, 가정법 과거를 썼지만
요 경우에는 if he had not missed the train, 만약에 기차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he would have arrived here by now. 지금쯤이면 여기에 도착했을 텐데. 지술법은 뭐예요? 가지고 과거 완료,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 도착 못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가지고 과거 완료로 썼죠. 그래서 지술법도 과거입니다. 이거는 왜 그랬냐면 arrived라는 이런 비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by now가 오더라도 지금쯤 여기에 도착했을 텐데 해서 동작이 과거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웃기죠? 그래서 요거 잘 두 개를 구분하셔서 지설법 경우에는 기차를 놓쳐서 여기 도착 못했다. 동작이 완료된 거예요. 이 arrived가 동작 동사일 경우에는 두 개 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주절이든 종속절, if절이든 만약에 상태일 때는 비동사인 경우에는 현재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 완료가 결합된 혼합 가정법이라는 거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If I had had enough time during the trip. 자, 이거 혼합 가정법이죠. 내가 여행하는 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더라면 지금 많은 사진을 갖고 있을 텐데 이 말이죠. 시간만 많았으면 사진 지금 많이 갖고. 자,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 결합입니다. 지술법은 뭐예요? 과거 사실의 반대. 내가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now, 지금 현재 사진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이거죠. If I were over 165 centimeters tall, over는 이상이죠. 숫자 앞에 were 가지고 과거입니다. 내가 만약에 키가 165cm라면 I would have passed the interview last month. 과거 시점이네요. 지난달에 한 면접을 통과했을 건데. 이거 뭐예요? 현재 나의 상태, 지설법이죠. 그죠? 지설법 현재죠. 내가 나의 상태가 뭐예요, 지금? 165cm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친 시험에서 패스 못했다. 가지고 과거 관련은 과거 사실의 반대. 자, 이렇게 우리 혼합 가정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